자, 테슬라는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면서 또 한 번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프로토타입이 아니고 공장과 창고, 심지어 가정까지 바꿀 수 있는 기술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테슬라가 공개한 역대 가장 인간적인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고, 옵티머스의 놀라운 시험부터 산업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테슬라의 AI 혁명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며칠 전 테슬라 공식 채널이 공개한 옵티머스가 춤추는 영상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장치도 없이 인간이 하기도 힘든 동작을 테슬라의 로봇이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것이었는데, 이어서 공개된 테슬라의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로봇이 쓰레기 봉투를 집어 쓰레기통에 직접 집어넣고 또 빗자루로 책상을 깨끗이 청소하기도 하고 페이퍼 타월에 한 장을 정확히 찢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심지어 냄비를 젓거나 명령을 받자마자 진공청소기를 작동하기도 하고 테슬라 공장에서 쓰이는 모델 X의 포어링크를 들어 이 장소에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 캐비넷을 열기도 하고 전자레인지의 버튼을 누르며 커튼을 닫는 이런 섬세한 작업까지 모두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단일 신경망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 옵티머스는 유튜브와 하우투 비디오를 보며 사람처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동차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도록 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죠? 로봇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얼마나 훈련이 필요할까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거예요. 하지만 옵티머스가 유튜브나 하우투 영상을 보고 배우는 임계점을 넘으면 작업 확장성이 극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인간처럼 영상을 보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면 정말 빠르게 모든 걸 배울 수 있죠. 그건 몇 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영상으로 배우는 능력이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인간이 모션 캡처 슈트를 입고 기본 작업을 가르치죠. 물건 집기, 문 열기 같은 기본 작업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기본 기능을 부트스트랩하기 위해 필요하죠. 그러다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흥미로워질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와 FSD 네트워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학습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얻은 동작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숙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세대 로봇의 움직임은 가능했었지만 정확도가 부족했었다면 이번 시연 영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양손을 활용하고 또 경로를 계산하며 정리정돈까지 완벽히 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만 보고 있자면 이건 테슬라 로봇의 실험실을 넘어 진짜 세계로 나갈 준비가 된 로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로봇은 춤을 출 수 있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로봇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그 속도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2021년 테슬라가 1세대 옵티머스를 공개했을 때 그저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시제품에 불과했었습니다. 자, 움직임은 매우 어색했고 실용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는데요. 그리고 2023년 2세대 옵티머스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여전히 실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세대 옵티머스에 인공신경망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색한 걸음은 사람처럼 더 자연스러워졌고 공을 받거나 일을 할 수도 있으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정말 할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테슬라가 만들려는 3세대 옵티머스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22개의 자유도를 가진 다관절 제어로 복잡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손이 들어갈 예정이고, FSD 시스템을 활용한 시각 인식으로 그 환경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행동과 그 경로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도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공장에서 부품을 다루는 장면이 놀랍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더 정교한 동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옵티머스가 무서운 이유는 시뮬레이션과 강화 학습을 통해 가상 환경에서 배운 기술을 실세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공장과 창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단순히 걷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섬세한 물건의 조작과 무거운 부품의 운반까지 옵티머스는 산업적으로 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고, 이 테슬라의 AI 생태계 안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하나로 묶는 그 기술까지 생각해 본다면 옵티머스는 단순한 로봇이 아닌 자동화 혁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은 로봇이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언제쯤 로봇이 대규모로 배치가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되게 된다면 누가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까? 이 질문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경제적 계산은 상당히 냉혹하고, 예로 미국을 한번 들어보게 된다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은 무려 $20에 달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의 일자리를 옵티머스로 바꾸게 된다면 $20,000짜리 옵티머스는 1000시간, 즉 5개월 만에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람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옵티머스는 휴식 없이 24시간 일할 수 있고, 이 복리후생도 필요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보여주는 기술은 단순한 데모가 아니라 앞으로 노동의 판도를 바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AI가 아티스트와 변호사, 소설가 같은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순한 일자리, 즉 창고 정리나 청소 또는 공장 조립과 같은 단순하고 반복되는 업무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옵티머스가 나오게 된다면 단순한 반복 업무가 아마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자리가 수백만 개에 달하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의 예측대로 2025년 수천 대를 생산하고 2026년 5만 대에서 10만 대를 만들고 2027년 100만 대를 만드는 것이 정말 계획대로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대규모의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정말 모든 것이 다 뒤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에 변수도 존재하고 있고, 로봇에 들어가는 유지비와 프로그래밍 비용, 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회수의 기간을 늘릴 수도 있으며, 노동조합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도 큰 저항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원, 약 7.5달러 정도 하는데요. $20,000짜리 옵티머스는 2670시간, 즉 16개월 만에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자, 현대와 삼성 같은 제조업체의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사용할 가능성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인간 노동을 중시하는 문화와 또 강한 노조로 인해서 그 저항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옵티머스의 도입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노동자의 재교육과 경제적 전환 문제를 화두로 던지며, 단순히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나라의 생산성을 재정의할 수 있는 문제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 재미있게도 생산성을 재정의하는 일은 앞으로 테슬라의 주식 가치를 재정의해야 할 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5년 5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1.2조 달러로 이 전기차와 에너지 부분의 가치를 인정받은 가치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로보택시가 성공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AI 로봇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고, 월가는 테슬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 예로 엔비디아는 게임에서 사용되던 GPU 칩이 인공지능에 사용되게 되면서 AI 칩의 리더로 전환했고, 2020년 3천억 달러의 시총이 2025년 3조 달러로 도약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처럼 테슬라도 매우 비슷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FSD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과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하나로 묶는 단일 신경망은 비디오로 학습을 하며, 또 로보택시의 내비게이션과 옵티머스의 작업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현재 가치는 전기차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되고 있지만 AI 로봇의 리더로 평가된다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시총도 정말 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옵티머스의 시연 영상은 단순한 기술쇼가 아닙니다. 자, 이건 인류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대비해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비웃고 있었고,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으며 그 비웃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AI가 그림을 그릴 리가 없다고 했을 때 달2와 미드저니가 예술을 재창조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많은 아티스트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자, AI가 인간과 경쟁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던 회의론도 이제 무너졌고, AI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해왔고, 이제 로봇도 엄청난 속도로 그 궤적을 따를 것만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휴대폰을 대체할 거라고 믿지 않았던 노키아와 블랙베리는 불과 몇 년 만에 시장에서 사라졌고,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시간 단위로 로봇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로봇의 성장은 기하급수적 그래프를 그리며 발전하고 있고, 이 말은 임계점이 온다면 옵티머스는 이미 공장과 창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당장 2025년 말 수천 대의 배치를 예상하고 있고 2026년에 5만 대에서 10만 대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지금, 옵티머스의 영상을 보면서 이건 일론 머스크의 꿈이라고 비웃을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실행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이제 질문은 어떤 회사가 로봇을 가장 잘 만들고 AI를 가장 잘 활용하면서 대량 생산으로 저렴한 로봇을 보급할 수 있는지, 그 회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정말 약속한 2만 달러의 가격으로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때 테슬라의 가치는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최근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CEO 자리를 놓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기업으로 성장할지 미리 알고 있는 CEO라면 당연히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오는 시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테슬라와 함께 그 혁명을 이끌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20세기의 산업혁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동화의 혁명이 다가오는 이 역사적 순간을 놓치지 말길 바라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과 함께 앞으로 테슬라의 행보를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